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오늘 오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 충돌이랄지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 윤정 기자 보면은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가 집회 현장에 배달이 됐고 전달이 됐고 이걸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편지 내용은 앞서서 이 중계에서도 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면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편지가 저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편지인데 네. 마지막에 윤석열이라고 이 대통령 사인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관저 앞에 오후 6시쯤에 6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편지가 전달된 시간이 7시 반쯤입니다. 이 편지 원본 한부가 대통령실 전용 봉투, 노란색 봉투에 담겨서 관계자에 의해서 집회 관계 직원을 통해서 현장 집회 진행자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이 집회 관계자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편지를 보여주자 이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이 주최 측은 편지를 영상에 무대 뒤편 스크린에 영상으로 띄워놓고 이 편지 내용을 공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좀 불응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로 그 상황을 집회 상황을 다 보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낸 건데 자,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추운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쓰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오늘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체포영장. 여기에 대해서도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인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저 지지자들의 이유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몸으로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생각과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굳건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있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 내용 자체는 그 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와 조금 더 이제 수준은 높아 보이지만 내용 자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면서 향후의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대통령 관저 앞에 저희 취재진도 가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종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편지, 의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편지를 건넸다는 것. 저는 지무 정지된 대통령의 막장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들어봐도 처음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데요. 소위 내란으로서 주권을 침탈한 세력이 누굽니까? 내란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그 계엄군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장갑차를 밀고 들어온 일들을 국민이 바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런 세력들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제일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저는 이건 내란의 선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사법부가 결정한 사법적 법 집행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태로운 행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저런 행위와 관련해서 만약에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소위 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희생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저는 그런 모든 행위의 지시들을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지금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빨리 스스로 법 집행에 맞게 소위 공수처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어제 편지 내용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언이 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이런 발언들 과거에 윤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래서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 그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어서 뭐 위로의 메시지를 SNS에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나온 이 편지의 글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보이고요. 특정해서 한 거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유튜브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별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온 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와 사실상 약간의 수위가 올라갔을 뿐이지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나온 이 편지보다는 오히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거나 혹은 내일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 이제 변호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할 것인지 어떻게 증인 채택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편지는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 관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된 지 지금 사흘째입니다. 12월 연말이었고 어제는 또 1월 1일 휴일이었고 오늘 3일째 평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겪고 나서 다음 또 토요일입니다. 이 언제 집행이 될지 저희도 뭐 예의주시하면서 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뭐 오늘 오전에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만 확인된 바는 아니었고요. 김종욱 행정관님, 이 집행이 언제쯤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늘 내일 중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소위 대통령실 주변, 관저 주변으로 많은 어떤 시위대들이 운집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소위 국가가 분열되고 거기에 따른 분노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이 어떤 겁니까? 소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이 거기에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준항고를 하든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부당성들을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관저에 지금 꽁꽁 숨어 있으면서 그 앞을 지키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소위 이 법 집행을 막으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저기에 따른 파장이나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 중에 법 집행을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체포 찬반 뭐 많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뭐 집회 참가자 시위대들이 뭐 굉장히 수천 명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강전애 부위원장은 저도 어제 방송 진행했습니다만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아마 이번 토요일 날이 이뤄질 수도 있다. 뭐 시한 같은 경우는 6일까지인데 토요일 날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공수처도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과거에 민주당 하나갑 의원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지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을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 이것을 우려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는 경호처에다가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공문을 이미 보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미 밝힌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인인 지지자들과의 충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좀 꺼릴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총결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 적어도 주중에 진행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장이 6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갔다가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영장을 가지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갔을 때는 주말 동안에 다시 이제 서류 같은 것을 재정비를 하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차이 같은 것을 둔다고 생각을 하고 2번 정도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번 정도는 할 것이다. 예, 한 번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아마 오늘 내일 안에는 첫 번째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인데 저 부분이 바리케이드 일단 처에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체포 집행을 하러 가는 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차량이 좀 분간이 가는 겁니까? 어떤 차량인지. 예. 지금 공수처에서는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네. 그리고 뭐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것 이런 것이 모두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바리케이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공수처에서. 그런데 그 앞에 지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공수처의 집행을 몸으로 막으려고 할 때 골목부터 막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케이트까지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을 좀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갑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때 영장 집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랬던 선례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이유에선 2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를 지금 집행을 보이는 시도하려고 곳이 하지 저기 않을까라고 1차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골목 앞입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죠. 이곳을 맞습니다. 통과해야 골목을 올라가서 관저 앞에까지 가서 바리케이트 경호처가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자, 아마도 저 행정관님, 진행이 예. 되게 되면요. 아마 기동대 차량들이 출동을 해가지고요. 그 입구를 다 예를 들면 막을 겁니다. 차벽으로 다 네. 막고요. 왜냐하면 이거 공무행위이기 때문에 소위 예를 들면 지금 위력조차도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있는 것조차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벽으로 막고 소위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부분을 계속 공지할 겁니다. 네. 공지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미 저 정도 가게 되면 경호처에게 통보가 일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그 때문에 사전에 네, 통보를 그렇죠. 하고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소위 지금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지시를 내려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의 공무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항하지 지시를 말라. 하는 것이 열어줘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법 영장 자체가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뒤에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A4 용지 한 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저희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 윤석열이 이 앞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선동을 함으로써 소위 충돌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격적으로 차벽들을 충분히 세워서 경찰별 병력으로 시위대 자체가 이 사이를 들어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막은 다음에 네. 소위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지지자들이 큰 길가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차가 들어올 때 길에 눕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지금 그런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저 부분 예. 같습니다. 차 큰 안에 길에서 나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큰 길가에 양쪽으로 이제 시위대들이 있고, 근데 이 만약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벽을 세우려면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위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아예 그냥 길에 눕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차벽을 세우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좀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제 경찰 인력이 사전에 그거 갖다 다 밀어내죠. 밀어내고 이제 왜냐하면 법 집행 자체는 엄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이 들어놓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찰 병력이 그런 시위대들을 갖다 밀어내고 밀어낸 과정에 차벽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대통령 스스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어제 편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자, 윤주원 기자, 이 석동현 변호사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어제 단상에 직접 올라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직접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쩐다고 그렇게 연막을 피웁니다. 그런데 불법 무효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도하지를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못합니다. 이 열화 같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이렇게 추운 겨울 추위도 녹이는 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데 그 네. 단상 위에 서서 이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라면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석동현 변호사는 여론전이 필요하다라면서 여러분은 국민 변호인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엉터리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김종필 행정관님, 뭐 계속 저희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여론전을 편다라고 하는 부분, 이 법보다 여론에 좀 더 호소하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인지 아니면 선동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은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변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위대 앞에 와서 소위 대통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저런 상황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변호사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소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수처가 소위 법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걸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사법부는 어떤 형태든지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건 구속을 하건 결정을 하라고 입장을 낸 건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여론전을 벌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론 자체가 소위 대통령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다면 하나입니다. 소위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 그래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내란의 논쟁이 아니라 사회 혼란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하나일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계속 끌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전략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구구 유튜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저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정하게 지연을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저는 일종의 전 망상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이르면 오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윤 기자, 일단은 공수처가 만약에 오늘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은 1차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음에 2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 신변 확보를 오늘 한다고 하면 혹은 그 2차로 뭐 6일이든 언제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이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당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과천청사로. 네, 그렇습니다. 신문은 이 100쪽 이상의 질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윤 대통령은 지금
위법 수사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일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조사 외의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될 예정인데요. 이 경호를 고려해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공수처는 일단 48시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8시간 동안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을 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또다시 10일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앞서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각각 10일씩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10일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이 다만 시간이 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공수처는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영장이 지금 지지자들의 운집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황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요. 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입회해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석을 할 것이고 조금 아까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는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이것을 영장을 받아온 것인데 공수처에게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이제 받아온 영장은 내란 수계로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온 것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영장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와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에 공수처에서 받아온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아온 영장에는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국무상 비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외로서 할 수 있다라고 이 영장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에게는 특히 영장 전담 판사에게는 이런 식으로 법을 어떠한 배제한다거나 이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이거든요. 110조, 111조에 대해서 배제하는 권한. 지금 경호처에서 그동안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이유가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이 영장에 대해서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공식적인 루트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았던 것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 있어서 예외적인 조항을 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절차가 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황전혜 부위원장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집행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말씀 좀 해보시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법원은 그걸 인정을 했고요. 이것과 동일한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와 연동돼 있는 내란죄까지도 예를 들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이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신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체포영장이나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관할권이 수사 관할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 120조 예외 사항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군사상의 비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무상의 비밀. 그래서 1항만 말씀하세요.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내란의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저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해를 범할 수 있는 소위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윤곽근 변호사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항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2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2항까지 해서 봐야 한다. 그렇죠. 1항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기밀의 문제나 공무상의 비밀이 있다면 소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두 번째 조항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마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조항은 두 번째일 겁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거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경호처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2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법률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소위 법률을 호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후라도 법률적으로 헌재에다가 제소하시면 돼요. 헌재에다가 소원하시면 돼요. 소원하셔가지고 판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항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경호처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막은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아온 영장 자체에 110조와 111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또 여기 관련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조치를 일단은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이 수색 영장에 이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단 이게 불법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권한 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윤곽근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면서요. 이 대법원에는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금 전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 반국가 세력, 주권 침탈 세력, 그건 명백하게 지금 내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일종의 지령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어떤 극단적인 충돌을 좀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담화로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특정을 해서 보낸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께 뭐 이런 내란을 계속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체포영장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더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장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왔을 때 지금 지지자들과의 좀 극단적인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경호처까지도 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부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 오늘 내일 안에 빠르게 결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처분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영장이 적법하다라는 형태의 가처분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실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뭐 자진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빠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지금 생각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뭔가요? 트럭 같은 화물차 같은 걸로 일단 막는 모습도 보여져서 다른 장면이 연출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물차가 들어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좀 내용 이어가자 보면 이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가처분 소송 인용 기각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제가 않다 말씀드린 보니. 건 그건 별건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변호인단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헌재에다 소원을 한 거죠.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단은 자기에 맞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섞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A4 용지에 나와 있는 대통령 발언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무슨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과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소위 이 위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까지 싸우라고 예를 들면 지령을 내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동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예를 들면 강력한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하면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 발언은 소위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소위 사회적 특수계급이다. 그러니 나를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을 막아라. 라고 지령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반헌법적인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 반헌법적인 발언을 통해서 내란을 다시 선동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저는 저런 내용들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알 것인가? 저는 저 내용이 나오면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 통해서 다 알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어떤 지령과 지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 얘기가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합니다. 그 편지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일부 부분들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하나로 제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 편지에 대한 해석 부분이 좀 이 추운 날에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네. 재판도 신속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절차를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있어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러한 영장은 우리 변호사들 중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초유의 영장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독특한 형태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굳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을 했었다라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장 판사를 쇼핑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연히도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민주당 측에서 추천했던 두 분이 현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계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지법으로 갔을 때는 여러 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걸릴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왜 일반 국민에게는 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형태의 절차를 대통령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부분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용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부지법 관할이에요. 관할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사법부를 갖다가 계속 좀 유린하고 있는 행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체포영장 최종 판단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법원에다가 요청해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대요. 헌재에 물어봤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서부지법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 형사소송법 제가 2항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위 2항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에 맞게 경호처가 쓸데없는 예를 들면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예외라고 적시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지금 법 절차대로 따박따박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예외적인 상황이 없이 그냥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것 자체들은 예를 들면 사법부를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 자체들을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쟁의 영역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좀 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다시 내용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강진호 부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영장 내용만 보면은 결과적으로 경호처까지 일단은 들어갔을 때 경호처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무너졌다. 네. 영장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것인지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인지 체포 막을 것인지 또 하나 막는다고 하면은 김종욱 행정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상모 권한대행이 열어라 말아라 관저문을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경호처에서는 그냥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경호처에서 바로 문을 열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가능하다라고 네. 이미 경호처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원천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들이라든지 110조, 111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 없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원천적으로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경호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경호에 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경우는 아직도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문을 열어줘라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화면 계속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화면 계속 보였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 예를 들어 시위대 분들하고 굉장히 좀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도 펼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을까, 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트럭도 보였는데 아마 그 트럭의 문이 열리면 아마 단상이 세워져서 그 부분 앞에 시위 집회 참가자들과 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